15년차 매크로 매니저의 인사이트 매크로펀드. 안녕하세요. 매크로펀드의 인사이트가 담긴 투자 리포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무려 5.0%를 넘었습니다. 게다가 브렌트유는 배럴당 110달러를 가볍게 돌파해버렸죠. 사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그리고 우리가 겪어온 모든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원래라면 자산 시장이 버틸 수가 없는 거시경제 환경이거든요. 네, 그런데 S&P 500은 보란듯이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브리핑을 듣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 중에서도 대체 이 기이한 모수는 어디서 오는 걸까? 혹은 지금이라도 엔비디아나 AI 관련주를 더 담아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심한 포모와 인지 부조화를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매일 눈을 뜨면 지수가 올라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리포트 브리핑의 주제는 바로 글로벌 거시경제 전략 리포트, 주객이 전도된 AI 랠리의 종말입니다. 네,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오늘 저희 브리핑의 핵심은 이 기이한 괴리의 진짜 원인을 아주 냉정하게 파헤치고 이 거대한 모래성이 대체 언제 그리고 어떤 트리거로 무너질지 규명하는 것입니다. AI 랠리의 종말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 리포트의 1페이지 표지를 한번 떠올려 봐주시죠. 이 모순을 아주 직관적이고 강렬하게 보여주는 시각 자료가 있습니다. 표지 왼쪽을 보시면요. 푸른 빛이 감도는 그 아주 차갑고 조용한 AI 서버룸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가상 공간의 무한한 팽창을 상징하는 이미지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오른쪽 절반에는 시뻘건 불길을 뿜어내는 정유 공장의 실사 이미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공간의 무한한 팽창과 물리적 현실의 타오르는 충돌을 대비시켜 놓은 건데요. 중앙의 차트를 보면 미국채 금리와 유가가 폭등하는데 S&P 500이 같이 올라가는 이 기이한 상승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오늘 분석을 시작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본시장은 현실의 중력을 완전히 무시한 그 이른바 환상특급에 진입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수치로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페이지의 시장 개요 차트를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페이지 차트요? 네. 화면 하단을 보시면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짙은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나타내는 선이거든요. 파란색 선이 찌르듯이 올라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정상적인 금융 펀더멘털 모델에서는 이 파란색 선이 치솟을 때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하락해야 정상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니까요.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커지면 당연히 현금을 주려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그 위를 가로지르는 하늘색 화살표, 즉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이 악재를 정말 철저하게 완전히 무시한 채 폭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극단적 괴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장기화, 에너지 충격, 고금리라는 현실 경제의 팩트를 자산시장이 아예 묵살하고 있는 겁니다. 거시경제적 악재를 시장이 의도적으로 눈 감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현실 세계,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타격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거대한 유조선이 보입니다. 네, 지금 이른바 에픽 퓨리 작전 발발 이후에 글로벌 물동량의 무려 20%가 마비된 상태거든요. 글로벌 해운사들이 커버리지를 줄줄이 철회하면서 브렌트유가 지금 11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에 완전히 고착화되었습니다. 사실 더 뼈아픈 건 우측에 있는 데이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소매 휘발유 가격 차트죠. 네, 갤론당 4.25달러로 치솟았습니다. 분석가님, 이 수치가 실물 경제에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가구당 연간 857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표심을 잡겠다고 아무리 세금 환급을 해줘도 그 돈이 건전한 소비시장이나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유소 허공으로 다 증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857달러가 그냥 길바닥에 버려지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그렇죠. 지금 125달러라는 전면적인 수로 파괴 임계점 앞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중하위 소득계층의 잉여 구매력은 이미 박살나고 있는 전형적인 K자형 소비 양극화가 진행 중인 겁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속도를 최고로 높여놓고 갑자기 산소 마스크를 벗겨버렸는데 시장은 선수가 땀 흘리면서 잘 뛴다고 박수만 치고 있는 딱 그런 엽기적인 상황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엔진이 꺼졌는데도 비행기가 당장 추락하지 않으니까 시장은 오히려 비행기가 스스로 진화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진화했다고요? 참 무서운 착각이네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짚어보죠.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왜 1970년대처럼 즉각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쇼크가 와서 경제가 당장 붕괴하지는 않는 걸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 해답이 바로 4페이지의 구조적 비교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좌측의 1970년대 흑백 굴뚝 사진과 우측의 2020년 현재의 현대식 시추시설 사진을 한번 대조해 보시죠. 네, 흑백과 컬러 사진의 대비가 확연하네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이 현재 세계 최대 산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70년대 오일 쇼크 때처럼 중동발 에너지 수입에 국가 경제 전체가 일방적으로 휘둘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차체적으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방어력이 생겼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 구조적으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단의 노조 조직률입니다. 노조 조직률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현재 미국의 노조 조직률이 10% 미만입니다. 과거 70년대에는 물가가 오르면 강력한 노조가 즉각적으로 대규모 임금 인상을 요구했거든요. 그럼 그렇게 올라간 임금이 다시 물가를 밀어올리는 아주 치명적인 임금, 물가 상승 나선이 작동했습니다. 아, 악순환의 고리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졌습니다. 바로 이 구조적 차이점 때문에 시스템이 과거처럼 즉각적으로 붕괴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즉각적인 쇼크가 안 왔을 뿐이지 서서히 피가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전면적인 파국을 잠시 모면했을 뿐이지 서서히 실질 구매력이 타들어가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건강한 건 절대 아니니까요. 하지만 실물 경제가 이렇게 서서히 끓는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본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도대체 어떻게 정당화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5페이지를 보셔야 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자본시장의 심판관 5페이지의 치명적인 차트를 보셔야 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차트거든요. 네, 미국 제30년물 수익률 차트입니다. 화면 중앙에 붉은 섬선으로 선명하게 그어진 선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게 바로 5.02%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이요? 이 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에서 과거 자산 버블이 붕괴하는 임계점으로 규정한 선입니다. 그런데 현재 30년물 금리가 이 5.02%를 명백히 돌파해버렸거든요. 차트에 붉은색 원으로 표시된 과거의 타겟 포인트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 연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1989년 일본 부동산 붕괴, 그리고 1999년 닷컴 버블 파열, 2007년 중국 증시 폭락까지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파국의 방화세는 장기 금리가 이 5.02% 임계점을 뚫었을 때 예외 없이 당겨졌습니다. 야, 과거의 대형 버블 붕괴가 전부 이 선을 넘었을 때 터졌다는 거군요. 여기서 철저한 수학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수석 전략가로서 제가 투자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 미래 기업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현금 흐름 할인 모델, 그러니까 DCF 모델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위험 수익률인 국채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매년 5%의 수익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온갖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10년 뒤에나 현금을 쥐어줄 기술주들의 미래 가치는 현재 기준으로 박살이 나야 정상 아닙니까? 할인율이 그만큼 커지니까요. 그런데 왜 기술주는 금리의 중력을 무시하고 계속 오르는 거죠?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십니다. 그 수학적 모순을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강력한 광기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광기라고 표현하셨네요. 네, 그 동력의 실체를 6페이지의 산업별 현황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S&P 500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막대 그래프를 보시죠. 당초 이익 성장 전망치가 14%였는데 실제 달성률은 무려 2배인 28%를 기록했네요. 맞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실적 펌핑을 주도한 것이 바로 우측 하단의 곡선, 즉 에이전트 AI 추론 서버 수요 폭발입니다. AI 추론 서버 수요 폭발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천문학적인 수요의 본질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를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잖아요. 이게 당장 막대한 이윤을 남길 명확한 수익 모델이 있어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익 모델이 없는데 수백억 달러를 쓴다고요? 그럼 대체 왜 그렇게 사들이는 겁니까? 경쟁사가 먼저 강력한 AI 인프라를 도입해서 자사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파괴해버릴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전문 용어로 대체 위험 때문입니다. 아, 대체 위험.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남이 나를 죽일 거라는 공포심이군요. 정확합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지금 당장 조달금리가 5%가 넘든 일단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영원히 도태된다는 절박함이 딸려 있는 거죠. 그 절박함이 기업들을 맹목적인 자본적 지출, 즉 AI 캐펙스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합리적 투자가 아니라 일단 살아남고 보자는 식으로 앞뒤 재지 않고 쏘아 올리는 방어적 비용 집행이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거대한 청구서는 과연 누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자, 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듯한 중역 회의실 배경 위로 겹쳐진 차트. 이게 빅테크들의 골마 터진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차트죠. 위로 가파르게 치솟는 회색 막대가 바로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붓는 자본적 지출, 캐펙스입니다. 반면에 아래로 꺾여서 바닥을 향해 처박히는 스카이블루 막대는 잉여 현금 흐름, FCF거든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벌어들여서 곳간에 쌓이는 건전한 현금이 완전히 고갈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건전한 현금 흐름이 박살나고 있는 거죠. 우리 매크로펀드의 분석에 따르면 현금이 완전히 말라버린 빅테크들이 이 생존형 인프라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서 결국 외부 자금, 즉 빚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그 결과가 수치로 나타납니다. 2025년 빅테크의 투자 등급 채권 발행액이 무려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를 그동안 밀어 올리던 동력이 건전한 자체 현금 창출에서 5%가 훌쩍 넘는 고비용 부채, 즉 레버리지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빚을 내서 계속 감가상각이 되는 곧 구형이 되어버릴 하드웨어를 미친 듯이 사들이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폭탄 돌리기인지 8페이지의 구조적 비교 매트릭스가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1999년 닷콩 버블과 2026 현재의 AI 버블을 아주 냉정하게 대조해 놓은 표입니다.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밸류에이션을 진단하는 핵심 지표인 KP 비율, 즉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35배에서 40배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1929년 대공황 직전이나 2000년 닷컴 버블 정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역사적 극단치 아닙니까? 그렇죠.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국채금리가 5%인 환경에서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정당화되려면 기업들이 매년 그것도 영구적으로 8%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년 8%씩 영원히 성장해야 한다고요? 네, 현실 경제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학적 허구죠. 1999년 당시에 인터넷망만 연결되면 기업의 이익이 무한히 팽창할 것이라 믿었던 이익 멜트업의 환상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게 AI라는 이름표만 딱 바꿔달고 2026년의 시장 심리를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겁니다. 영구적인 8% 초고속 성장이라니 이건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라 무슨 신앙의 영역이군요. 이러한 환상이 어떤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냈는지 9페이지의 플로우 차트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에 영어로 cart before the horse, 즉 마차가 말보다 앞에 있다는 주객전도 사이클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첫 번째 블록, 외부에서 천문학적 부채를 끌어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채권 발행 같은 거겠죠. 그리고 이 빚은 두 번째 블록인 무제한 반도체 과잉 구매로 이어집니다. 반도체 칩 제조사들의 실적은 바로 여기서 잭팟이 터지는 거고요. 그런데 이 사이클이 과연 아름다운 현금 창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게 이 차트의 핵심입니다. 네, 세 번째 블록을 보시면 붉은색 번개로 묘사된 거대한 깨진 장벽, 즉 물리적 병목의 정면으로 충돌해버립니다. 결국 마지막 네 번째 블록은 저조한 현금 창출로 귀결되죠. 소프트웨어단에서 실제로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할 실질적 수익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빚으로 쌓아올린 인프라의 덩치만 비대해진 아주 폭력적이고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랠리가 무너지는 첫 번째 타격점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붉은색 번개, 물리적 벽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 벽이요? 그 실체가 뭡니까? 10페이지의 실사 이미지가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사진을 보시면 거대한 크레인이 멈춰서 있는 대규모 전력망 건설 현장에 삭막한 풍경이 있습니다. 건설이 중단된 거군요.
네, 시장은 지금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반도체 칩만 사면 그걸 꼽고 가동할 데이터 센터와 전력이 무한정 알아서 제공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측에 인용된 산업분석기관 옴디아의 차트가 이 비현실적 전제를 산산조각 내고 있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나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글로벌 데이터 센터 용량의 무려 30%에서 50%가 부지 확보 실패와 전력망 한계로 인해서 2028년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충격적인 팩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와, 절반 가까이가 무기한 연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코드는 개발자들이 밤을 새와 짜면 되지만 초고화 변압기나 대규모 전력망 인프라는 다릅니다. 돈이 있다고 당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발주를 넣어도 납품까지 3년에서 7년이 걸리거든요. 땅을 파고 송전탑을 세우는 물리적 시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레버리지로 땡겨올 수 없는 겁니다. 야, 돈으로 반도체를 싹쓸이 할 수는 있어도 그 칩을 가동할 시간과 전기는 돈으로 즉각 살 수 없다는 아주 차가운 현실이군요. 게다가 이 한계가 단순한 장비나 납품 부족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네, 사회적 한계에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차트를 보시죠. 어두른 밤하늘 아래 빽빽하게 늘어선 거대한 송전탑들의 위압적인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정부의 데이터 센터 건설 유예, 즉 모라토리엄 발동 건수를 나타낸 막대 그래프가 있네요. 수치가 급증하고 있죠? 네, 2024년에 6건이었던 모라토리엄 발동이 2025년에는 무려 25건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지역사회의 막대한 전력과 식수를 거대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환경 규제가 극에 달한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절망적인 데이터가 우측 하단에 나옵니다. 가트너의 예측에 따르면 지역 전력망의 수용력 초과로 인해서 2027년까지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의 40%가 전력 부족으로 가동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가동 제한이요? 꽂아놓은 칩을 켜지도 못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 여러분, 매크로펀드가 주목하는 핵심 지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빚을 낼 수 있는가. 자본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 사이클을 끝낼 궁극적인 한계는 바로 물리적 한계입니다. 이자를 내면서 천문학적 자본으로 칩을 산들, 그 칩을 꽂아 연산할 전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반도체 칩 제조사들을 향한 주문 사이클은 그 전력망이라는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는 순간 강제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프라 확장이 물리적 한계로 강제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 사이클의 맨 앞단, 즉 소프트웨어 수익화의 현실도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서 선두기업의 상황을 볼까요? 사진이 굉장히 우울하네요. 잿빛 하늘 아래 자리 잡은 오픈 AI 본사 건물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붉은색 선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현금 소진율 차트군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이제 막연한 기대감으로 자본을 대주던 시기를 지나서 냉혹하게 실적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 건데? 하고 묻는 거죠.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신규 사용자 유치 속도는 이미 정체되고 있고 천문학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은 매달 청구서로 날아오는 상황에서 업계 선두주자조차 이를 상쇄할 만한 실질적인 B2B나 B2C 수익 모델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화 절벽에 부딪혔군요. 네, 가장 충격적인 팩트는 차트 중앙의 붉은 X표시입니다. 당초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대여급 IPO가 최고 재무책임자의 강력한 권고로 2027년으로 사적 연기되었습니다. IPO가 연기됐다고요? 그건 내부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 아닌가요? 폭발적인 비용 구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무적 불안정성이 내부적으로 폭로된 셈이죠. 천문학적 컴퓨팅 계약을 감당할 현금 창출 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선두주자의 수익화 절벽이 이렇게 확인된 이상 맹목적 인프라 수요에 기댄 전체 랠리의 명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가장 앞서 나가는 1등 기업조차 현금을 태우며 연명하다가 상장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이 거대한 AI 산업의 하단 인프라는 이미 지반이 무너진 채 오로지 빚으로만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뇌관은 결국 억눌려 있던 거시경제의 중력과 만나면서 엄청난 대폭발을 일으킬 겁니다. 맞습니다. 우선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유가가 125달러 임계점을 완전히 뚫고 안착하는 순간 전 산업으로 인플레이션이 전이되면서 중산층 이하의 소비가 완전히 붕괴되는 광범위한 수요 파괴가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하단에 미국 채금리가 5.25%에서 5.55% 박스권에 진입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추가 수익률, 즉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제로에 가깝게 소멸해버립니다.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앞서 7페이지에서 보셨듯이 빚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인프라를 확장해온 빅테크 기업들은 채권 롤오버, 즉 만기 연장 과정에서 그 살인적인 이자율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연쇄적인 크레딧 크런치, 신용 경색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저희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국은 언제쯤 수면 위로 가시화가 될 것인가? 14페이지 타임라인이 그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군요. 화면 중앙을 관통하는 거대한 화살표를 보십시오. 푸른색의 상반기에서 붉은색의 하반기로 흐름이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까지 시장은 팬데믹 이후에 아직 남아있던 가계의 잉여 저축, 그리고 이성적 판단이 마비된 AI 투자 모멘텀이라는 버퍼를 소모하면서 아주 위태롭게 버텨왔습니다. 총알을 다 써가며 버틴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통화정책과 거시 충격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를 타격한다는 점입니다. 딜레이가 있다는 거군요. 네, 상반기에 누적된 5%의 조달금리, 그리고 110달러 이상의 고유가는 긴 시차를 지나서 마침내 하반기에 시차 타격이라는 붉은색 흐름표로 실물 경제를 직격하게 됩니다. 실질 구매력이 급감하고 기업의 마진이 붕괴하는 이 시차 타격이 본격화되는 순간 펀더멘털은 무너져 내리는데 자산 가격만 저 위에 떠있던 이 비정상적인 디커플링이 아주 폭력적으로 수렴될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하락의 속도와 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겠네요. 네, 붕괴는 단지 시간 문제였을 뿐 물리적 한계와 거시경제의 중력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여러분, 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자선을 지켜야 할까요? 마지막 15페이지에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에 집중해 주십시오. 화면 속 파이 차트의 급격한 변화를 보셔야 합니다. 좌측과 우측의 파이 차트가 완전히 다르죠? 네, 좌측에 있던 비대한 AI 및 반도체 과비중 포트폴리오를 우측의 견고한 세 가지 색상, 즉 매크로 방어 포트폴리오로 지금 당장 완전히 비바꿔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지수를 추종하거나 기술주의 편향된 베팅을 멈추십시오. 물리적 벽에 부딪힌 AI 거품의 수학적 한계를 인정하고 일단 현금 비중을 극대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로 이동해야 합니다. 첫째, 영원한 안전자산인 금입니다. 둘째,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당시 물가 상승을 유일하게 방어했던 섹터죠. 에너지입니다. 원유 ETF나 정유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십시오. 방어력이 검증된 자산들이군요. 네, 그리고 셋째, 5% 이상의 고금리 장기화에 특화된 우량 회사채와 인플레이션 자체를 해치해줄 수 있는 물가연동 국채로 당장 갈아타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강력한 축으로 포트폴리오의 방어벽을 구축해야만 다가올 폭력적인 멀티플 수축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체가 없는 내러티브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거시적 경제의 본질적인 숫자와 물리적 한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자본의 조달 비용과 수학적 한계를 무시한 대가는 항상 역사적 규모의 자산 파괴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시장은 거시적 중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엄청난 빚을 동원해 쌓아올린 화려한 모래성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지금 전력 고갈이라는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입니다. 기술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환희에 도취될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물리적 현실과 거시경제적 중력이 지배하는 혹독한 대세 하락장의 시작을 냉정하게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매크로펀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